예,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날, 일제가 패망한 날 역사적인 회담이 열리죠.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회담이 열립니다. 우크라 상황이 급속하게 이제 마무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반중 신냉전, 중국 제압 신냉전으로 모아지게 될 겁니다. 서태평양, 한반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격변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진입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 회담에 대해서 오픈엔드 탐색전이다, 필아웃 미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피점령지 일부를 되찾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트럼프와 푸틴 회담은 지금 양쪽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이 초강수를 써야 된다면 그 초강수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마지막 판단을 하고 명분을 써야 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또 푸틴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가 되든 간에 지금 푸틴은 왕따 찐따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나는 트럼프와 딜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위세를 떨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별 소득 없이 갈 때까지 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ll be some land swapping going on. I know that through Russia and through conversations with everybody. There'll be some swapping. There'll be some changes in land. And the word that they will use is, they make changes. We're going to change the lines, the battle lines. Russia's occupied a big portion of Ukraine. They've occupied some very prime territory. We're going to try and get some of that territory back for Ukraine. But they've taken some very prime territory. They've taken largely ocean, in real estate we call it oceanfront property. That's always the most valuable property. I'm going to go and see the parameters. Now, I may leave and say, good luck, and that'll be the end. I may say this is not going to be settled. I mean, there are those that believe that Putin wanted all of Ukraine. I happen to be one of them, by the way. 네. 트럼프도 결코 이렇게 낙관적인 그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뭐 자리 털고 일어날 수도 있다. 아주 이제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안 점령지를 일부라도 토해내면 이제 러시아가 폭망합니다. 또 푸틴은 관짝에 눕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해안 점령지 그러면 이제 자포리지아, 헤르손, 크리미아인데 자포리지아는 2022년 침공에 의해서 점령 안 되고 헤르손도 2022년 침공에 의해서 점령 안 되죠. 크리미아는 2014년 침공에 의해서 점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라도 해안 점령지를 토해내야 된다. 스와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가 눈꽃만큼 지금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스티븐 커킨 한국에 이번에 왔습니다.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딴 일이 바빠서 강연을 했죠. 스티븐 커킨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싸움은 한국식 모델로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종전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떠드는데 종전은 전쟁의 공식적 종료입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영토 할량이 있습니다. Cession of Territory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제법적 영토 할량 없이 기존의 전선에서 협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을 안 하죠. 사실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상에서는 북한은 교전단체입니다. 무장 반란 집단입니다. 영토는 한반도 전체에 해당을 하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스티븐 커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모델을 봐라. 거기는 뭐 불만족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공식적 전쟁의 종식이 아니고 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다. 그 장기화된 휴전 속에서 한국이 일으킨 기적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 커킨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식 장기 휴전으로 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푸틴은 이제 뭐 그 전쟁 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지정학 전략의 대전환이 일어나겠죠. 지금은 중국 꼬붕이 됐죠. 중국의 막내 동생의 그런 형세가 됐는데 이제 탈중 친서방, 탈중 친서 방향으로 대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죠. 중국이 가뜩이나 고립화되어 있는데 러시아마저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 중국이 이제 완전히 고립화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치 위기가 심화됩니다. 지금 중국 정치 위기 심하다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또 유럽이 최강력 군사블록으로 변신을 하죠. 예, 푸틴 이후든 아무튼 러시아가 뭔가 자세가 변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유럽은 우리가 연에 1조 달러씩 써가지고 무지막지한 군사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중국 제압 신냉전, 반중 신냉전에 초집중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구도로 접어들 때 한국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스티븐 커킨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8월 4일, 5일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인가 거기서 이제 양쪽에 공동 주최를 했어요. 스티븐 커킨은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냉전은 축복이었고 필연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냉전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다. 어치브먼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축복, 블레싱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반소 냉전을 반중 신냉전으로 한번 바꿔서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꼭지 한 1분짜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Point number 4. The Cold War was an achievement. It was a high order achievement. I know this doesn't sound obvious or even true, but it is true. You see, the history of the Cold War is written as if it was a mistake, as if it was avoidable. 예, 이런 시간이에요. 그 잘못이었고 우리는 냉전의 희생자고 우리는 분단의 희생자고 우리는 냉전을 활용한 자고 우리는 냉전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그 피해망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국내 역사학자, 국내 사회과학자한테도 팽배해 있죠.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 얘기. As if somebody needs to be blamed for what happened, the Cold War. Blame Truman. If you're on the left, you blame American imperialism. If you're on the right, you blame Stalin. So blaming Truman, blaming Stalin, some people blame both, as if it's a misunderstanding. But it is a fundamental clash of interests and values. 예, 지금 반중 신냉전이 펼쳐지는 거 보고 뭐 트럼프의 괴팍한 변덕스러운 것 때문에 세상 시끄러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언론이 몰아왔었죠. 또 당연히 더불당 이재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실은 소련에 대해서 냉전이 이해관계와 가치체계의 근본적 충돌이었듯이 지금 신냉전 역시 중국에 대한 서방 측의 이해관계와 가치체계의 근본적 충돌이면 어떨 거냐 이거지. 사실 그렇고. 예. It's not a misunderstanding. They could talk more and it wouldn't help. Because the interests, and even deeper than the interests, the values are fundamentally opposed. 예. 결국은 냉전은 근본적 이해관계, 근본적인 가치체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펼쳐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필연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이거는 대단한 성취고 축복이었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알아주는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공산권 연구자, 특히 소련 스탈린 시대 연구자, 동구권 연구자, 이 사람 집안 내력이 벨라루스 출신 유대인 집안이고요. 부인이 한국계입니다. 한국인이고 한국말 잘하고 부인이 뉴욕의 그 전시장 무슨 예술 전시장이에요. 예, 그 유명한데요. 거기에 동아시아 섹션의 담당자인가 그래요. 큐레이터. 예. 그러면서 이 스티븐 커킨 무슨 말 하냐. 미국을 냉전에 올인하도록 만든 결정적 사건이 바로 6.25 남침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번. And this, you must recognize this fundamental clash of interest and values and fight back against the values and interests of the other side. So Truman should get credit for the Cold War, not blame. And Stalin also gets credit because the Americans didn't want to fight the Cold War. They just wanted to go home. But Stalin made sure that the Americans engaged in the Cold War. Every time the Americans said no more, Stalin would do something. Coup in Czechoslovakia. We have the ambassador here. The coup in February 1948 in Czechoslovakia. It frightened the naive people who thought there would be cooperation in the post-war. The Berlin crisis. Of course, the Chinese Revolution. And the most important event, tragic event for consolidating America behind the Cold War was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South Korea. 네.
Consolidating America Beyond Cold War. 그러니까 미국을 냉전에 올인하도록 만든 결정적 사건은 바로 6.25 남침이었다. 이 소리죠. So Truman gets credit for recognizing the need to mobilize, and Stalin gets perverse credit because he kept pushing the Americans to mobilize in this Cold War. Let me drive. 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더불당스러운 사람 혹은 리짜이밍스러운 사람은 극우 수국 골통 전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스티븐 코킨쯤 되는 세계적 건물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글쎄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요. 제가 왜 스티븐 코킨을 들이댔냐. 1945년 일제 폐망 이후 80년 전에 1945년 일제 폐망 이후 전개되었던 일의 챕터 2입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냉전은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소련 내지 중공 영향권으로 영구적으로 인정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게 장기 휴전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게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끝났냐. 일제가 어마무시한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폭을 결국 초래를 한 거죠. 원폭 세례를 자초를 한 거죠. 어느 정도 발악이었냐. 숫자상으로 보면 일제 학살은 나치에 비하면 작습니다. 나치는 민간인 사망 혹은 학살에 대해서 약 1,500만, 3,000만 정도가 얘기됩니다. 반면 일제는 3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얘기됩니다. 그런데 나치는 1933년부터 시작을 했고 일제는 1941년부터 시작했어요. 또 나치의 육군은 1,300만이었고 이게 육군이 많이 저지른 일인데 일제 육군은 600만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육군의 규모 및 시간을 염두에 두면 가장 많이 잡아 죽인 게 일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40년, 42년, 43년 딱 되면 미친 듯이 잡아 죽이고 있는 건 일제야. 나치는 이미 한 텀 지나갔어. 우리가 그 생생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그 다음에 1944년부터 서태평양은 피바다입니다. 오키나와 하나를 점령할 때 미군 사상자가 5만 명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12,000명은 숨졌습니다. 오키나와 열도 하나 정리하는데 그 오키나와 섬, 주요 섬 몇 개 정리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에 진공을 하면 100만 명이 죽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제는 바로 그러한 국민들이 전부 국민을 광분 세뇌시킨 상태. 교쿠사이, 옥쇠, 반자이 처하지, 반자이 돌격, 덴노에이카 반자이, 황제폐하 만세, 예, 천황폐하 만세죠. 천황폐하 만세, 덴노에이카 반자이. 총알 다 떨어지면 앞에 대검 꺾고 덴노에이카 반자이, 덴노에이카 반자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자이가 만세죠. 예. 덴노에이카는 천황폐하. 그래서 영어로는 반자이 처하지라 그럽니다. 교쿠사이, 옥쇠 이런 것들을 국민 7천만을 그렇게 무장을 시켰다고요. 너희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 이런 게릴라전에서 전 국민의 인민전쟁 게릴라전쟁에서 너희 오키나와 하나에서 12,000명 죽었는데 너희 큐슈부터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너희 혼슈까지 정리하려면 100만 명 죽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 나올 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빨리 전쟁 끝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희생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우라늄 원자탄은 폭탄 폭발 실험도 못하고 떨어뜨린 겁니다. 그 리틀 보이.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떨어뜨린 거예요. 폭탄 폭발 실험을 못했어요. 그로부터 3일 지나 나카사키에 떨어뜨린 건 플루토늄 원자탄입니다. 우라늄 원자탄과 플루토늄 원자탄은 다르죠. 여기는 폭탄 폭발 실험은 했습니다. 단 공중 투하 실험은 못했습니다. 우라늄은 당연히 폭탄 공중 투하 실험 못했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고공에서 투하시키면은 무슨 현상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폭격기는 B-29 어디서 떴냐? 괌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괌의 부속 도서죠. 티니안에서 떴습니다. 그 티니안 공군기지를 그 다음에 방치해가지고 그게 밀림에 덮였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미국군이 다시 이제 살려내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일이죠. 우리는 역사를 좀 많이 기억을 하게 돼야 돼요. 언젠간 다시 이런 역사가 살아날 텐데. 우리 냉전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 나쁜 거고 뭐 부정적인 거고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냉전은 가치 체계와 이해관계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인류의 차원에서 승리한 싸움이에요, 인류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이해관계 가치 체계의 글로벌 충돌이에요. 그런데 냉전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올인하도록 만든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죠. 1946년 2월부터 냉전 분위기가 미 국무부와 워싱턴에서 돌기 시작할 때 그 1946년 2월이 흔히 냉전의 설계자라고 말해지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브레인 조지 캐넌이 긴 전보, 롱 텔레그램이라는 그 보고서를 전보로 워싱턴에 보낸 그걸 이제 계기로 잡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워싱턴과 미 국무부 분위기가 냉전으로 바뀐다는 거를 우남이 촉을 세우고 그해 6월에 정읍에서 단정 수립을 선언을 하죠. 냉전을 치고 나가 냉전을 활용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합작 남침을 격퇴하고 견딤으로써 현대적 자유공화국의 국민을 형성한 나라예요, 우리가. 한 현대적 자유공화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1948년 8월 15일 국가 수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국가의 틀, 얼개뿐이에요.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실은 뭐냐? 그 국민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국가의 주인이다. 내가 공화국의 시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야. 일정한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그 피비린내 나는 독립혁명이 8년인가 9년이죠. 굉장히 참혹한 혁명인데 우리가 6.25 때 그게 형성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략 격퇴를 계기로 정신무장을 한 나라. 이 정신무장으로 급속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이 가난 떨치겠다. 우리도 좀 버젓한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만들자. 이런 정신무장이 언제 그게 일반화됐겠냐. 그런 헝그리 정신이 전쟁 때다. 그 다음에 침략 격퇴 혈맹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영구적이며 또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어요. 유니크해요. 양자간 연합군 상호방위 체계를 이끌어낸 나라. 당연히 우리죠. 양자간 연합군이 한미연합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뭐 전환 이런 건 다 간첩 같은 소리예요. 그건 나가란 소리지. 연합군 안 하겠다는 소리지. 미국이 미군을 미군에 대한 작전권을 한국에 줄 수 있냐고. 그 미군이 주일미군과 연결돼 있고 괌에 연결돼 있고 본토에 연결돼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 적이 중국인데. 300만 중국군의 침공을 견뎌낸 나라. 우리죠. 이런 얘기 꺼내면 뭐 전쟁광 수국 꼴통 취급하잖아. 다 진실인데. 진실을 말하면 전쟁광 수국 꼴통이고 반중을 하면 극우가 되는 그러한 프레임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걸 국민을 세뇌시키고 그걸 국민한테 강요하고 있고 우리가 반쯤 거기에 젖어 있고 그런 상태인 거죠. 정신이 해방돼야 됩니다. 먼저.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